복제가 제일 어려워요. 복제를 시키려니까 그때부터 깜깜해지다 이런 얘기. 복제 성공을 못했다 하면 성공 못합니다. 성공이 없어요. 팀장 올라갈 때부터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복제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 2, 3, 4번 자교 팀플을 열심히 그냥 성실히 하시면은 복제가 되는 겁니다. 복제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근데 그 개념 중에 지금 제일 마지막 복제 사업까지 오게 됐거든요. 개념 부분이 조금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지루하고 따분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복제 사업 개념 들어가기 전에 그 전번에 24년차 이용균 님께서 저한테 여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총장님이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보다 이 네트워크를 더 오래 하시고 또 24년 차라고 그러시니까 저보다 뭐 연세도 그렇고 저보다 좀 선배님인지 알고 너무 조언을 잘 주셔서 제가 그냥 소개를 해줬는데 요 며칠 전에 총장님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봤거든요. 하여튼 여기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이해가 가네요. 이게 2주 전에 처음 오신 내용인데 뭐 정말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교과서 같다. 저도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지 못합니다. 제 대신 해주는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파트너에게 필수 시청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을 다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때는 제가 뭐 그냥 못해도 그냥 뭐 한 국장님 정도는 되셨는지 알고 그 전 파트너 뭐 이러고 그랬는데 총장님이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직급 도전 문화가 지금 팽배해서 사실 총장님들이 참 처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나와서 이렇게 또 시스템 뒤늦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저 총장님이 거의 그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설명 또 설명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 또 그쪽을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또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좀 그렇죠. 고맙죠. 그리고 총장님이시니까 여기는 이미 총장님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장님이 이 시스템 강의를 갖다 이렇게 전 강의를 전 본인부터 다 보겠다 그러고 파트너들한테도 그렇게 권해 주겠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총장님이 이미 다 이루신 분인데도 이렇게 처음부터 다 시스템을 공부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정말 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자, 총장님이 이렇게 나섰다는 거는 이제 이런 총장님들이 이제 더 주변에서 더 많아지고 하면은 저 직급 도전 그런 좀 안 좋았던 그 것들이 조금씩 없어져서 이제 자리를 그냥 다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꼭 감사한다는 말씀 다시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지금부터 이제 복제 사업 개념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죠.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이 뭐냐고는 잘 몰라요. 근데 시스템 사업이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시스템 앞에 복제 두 자가 빠졌습니다. 복제 시스템인데 복제라는 말을 빼고 그냥 시스템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100% 복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냐. 이 사업은 복제를 성공 안 하면 절반의 성공 내지는 뭐 3분의 1 성공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은 성공은 아닙니다. 성공까지 진짜 성공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뭐 어느 오토 세일즈 마스터라든가 뭐 아니면 오토 팀장 뭐 그쪽에서 그냥 나는 그냥 이 상태로도 너무나도 해피하고 좋다. 그럼 그것도 성공입니다. 그것도 성공인데 근데 복제가 제대로 일어나서 뭐 이렇게 그 선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복제의 힘을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복제 시스템에 대한 그 여태껏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 들어갈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59년도에 A사가 문을 열면서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5가지의 개념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뭐일 것 같아요? 미국하고 한국은 좀 틀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그 처음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청교도주의하고 인디비주얼리즘, 그러니까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그들의 그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걸 안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쪽 나라 사람들은 만 18살만 되면은 독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통해서 된 나라라서 그런지 그들의 그 서양 그 세계의 그 문화 자체가 인디비주얼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인주의도 무척 강하지만 그것이 나쁘게 폄하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최강의 미국이 된 거 아닙니까? 자영사업의 개념, 첫 번째 개념인 자영사업의 개념은 네트워크가 생기자마자 자영사업의 개념은 그냥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국으로 90년 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 이상한 양상으로 나타나요.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틀려가지고 작은 나라에 많은 인원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고 또 그들은 뭐 두세 집만 건너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연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밀접도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 단일민족이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만 건너뛰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문화가 우리는 그냥 혈통 자체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여태껏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사업의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전혀 생판 모르는 분을 갖다가 이 사업에 초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친척이라든가 피와 또 뭐 내지는 지연이라든가 뭔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컨택을 해서 사업에 그 입문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새로 들어온 소개받아서 오신 분이 소개한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스폰서에 대한 그 파트너가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게 상당히 좀 초기에 의존적인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이거 스폰서가 나한테 얘기한 거니까 스폰서의 사업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그게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인 A사 같은 경우는 각기 다른 6개, 제일 마지막에는 20개의 각기 다른 그 조직을 갖다가 가져야지 그룹을 성공시켜야지 다이아몬드라는 그 직급이 부여되는 건데 이 두 줄 바이너리 구조에서는 그게 더 밀접도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급 문화가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거는 갖고 있어요. 좋은 점이 더 많지만은 그 악용한다고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사업의 개념은 사실 사업은 모든 건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흥하고 하는 거지 누구의 책임을 돌릴 수도 없고 한 건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독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자영사업 하도 그냥 이렇게 집단으로 뭉쳐서 아는 사람이 소개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영사업의 개념을 갖다 두각을 시키고 자꾸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사실 그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걸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네트워크가 생기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회원번호가 부여되면서부터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내 사업이니까 내가 망해도 내가 망하고 내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 꿈도 내가 꿔야 되고 결단도 내가 해야 되고 물론 스폰서 예우는 하지만은 그거하고 좀 별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서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영사업의 원리가 그 개념을 가장 맨 처음에 내가 복제의 원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벌써 의존하는 성서부터 그러니까 자영사업의 개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만큼 자발적이냐 의욕적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상태에서 자발적이 되겠습니까? 의존하는 상태에서 그런 데에서는 더욱더 의욕적인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영사업의 개념을 자꾸만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죠. 그래서 자영사업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자영사업 개념이 제일 그냥 문 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그건 당연하다시피 나온 게 자영사업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게 보험에서 보험 조직, 보험 마케팅 하던 거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바꿈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사실 전신은 보험회사가 전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가장 원류는. 그러다 보니까는 보험회사 출신 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보험회사는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 사업도 사실은 자영사업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럼 뭘 좀 알아야지 뭐 누구한테 가서 제품을 설명하고 아니면 뭔가를 설명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 사업도 사실은 뭐 그냥 바로 따라왔던 그 개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교육 사업까지는 그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했던 제가 프로모션 사업 있지 않습니까? 프로모션 사업도 아니 어느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아니 현대자동차 들어간 사람이 그 경쟁사 대우자동차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차를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현대자동차 들어갈 때는 자기가 타는 차가 다른 회사 차면은 바꿔 타고 들어가고 막 그랬던 아주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자기 회사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떠나든가. 근데 그거를 자영사업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그냥 하다 보면 그게 된다 그래서 사실 개념 5개라고 하지만 지금 3가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의 구조에 맞춰서 조금 단계를 인정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것만 그렇게 지금 개념 설명을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개념입니다. 근데 잘 안 지켜지고 잘 모르면은 엉뚱하게 가기 때문에 개념으로 정립을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복제 사업을 사업 개념을 얘기할 때는 가장 인접된 게,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는 어떻게 그게 됐어요. 성공이 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회에서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 네트워크 사회로 들어오면은 그 유능했던 사람이 오히려 성공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는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거의 대표적인 직종이 전업주부. 어느 나라를 들어가나 전업주부 출신들이 하우스와이프라고 그러죠. 전업주부, 가정주부 출신들이 왜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왜냐면 맨날 하는 일이 지리지리하게 그냥 맨날 반복을 요구하는 그 일을 갖다가 싫든 좋든 해야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달인들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성공을 합니다. 복제는 해보니까는 오히려 단순하고 뭐 무식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단순한 거를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 유식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많이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쓰려고 그러니까 반복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업종을 보니까 전업주부였다. 그래서 이 복제 사업은 유능하고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니까 그게 있더라서 그 공통분모를 갖다가 이게 그러면 그 조직이 잘 어우러져서 나만이 성공하면은 안 된다는 거는 복제의 개념이 나오기도 전서부터 나 아니고 내가 전달하는 사람들이 성장해야 내가 더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곱층의 마케팅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유능한 사람에서 그분만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성공하고 더 그냥 그룹이 커지고 다들 성공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분이 와서 조직이 와해가 되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기대치도 않았던 전업주부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꾸준하게 갖고 해서 그 나름대로의 공통분모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 사업은 그 일반의 사업처럼 이렇게 그냥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되겠죠. 그분이 먼저 했던 선임자니까 경험 많으신 분이니까. 그거 가지고만도 이게 통하지 않는 그 사회가 이 네트워크 사회구나. 그거를 이제 학자들도 연구했지만은 특히나 여기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한 사람들은 그거를 왜 그럴까? 우리는 저 유능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 꼴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조직은 그냥 많이 커지고, 그 대단한 사업가 그룹이 딱 들어와갖고 사업을 기존에 다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는 그냥 술 먹고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교수 그룹이 들어와서 그냥 교수분들이 사실 뭐 강의나 했던 분들이 무슨 사업을 뭘 알겠습니까? 근데 교수 그룹들은 금주, 술은 절대로 안 됩니다. 원칙에도 정해놓고 그렇게 차근차근히 그렇게 그냥 했더니 그쪽은 성공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공동분모를 찾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가 복제가 돼야지 성공하는데 그 복제를 하려니까는 어떤 명령이 지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종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 머슴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조직들이 훨씬 더 잘 돌아간다. 그런 공통분모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냐? 그랬더니 팀워크였다.
그러니까 팀워크란 뭐냐? 제가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조직원들까지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유대감입니다. 그 유대감이라는 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팀워크라는 게 맞는, 그래서 그 잘된 그룹들을 보니까는 팀워크가 그렇게 잘 맞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팀워크는 뭐냐? 그 정치적인 유대관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하는 관계성 비즈니스의 아주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거를 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같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갖다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니까 어떤 지시에 의한 뭐보다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어차피 자영사업가 개념인데 그건 원래부터도 안 되는 거였고, 근데 보니까 팀워크가 어떻게 만드는데, 근데 팀워크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다 보니까 1분 스피치를 갖다가 자기소개 겸 이렇게 했더니 1분 스피치가 짱짱하게 돌아가니까는 그때서부터 팀워크가 그게 딴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신세 갖겠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1분 스피치가 이런 위력을 갖고 있었네. 맨 처음엔 그냥 자기소개 정도로 시작했던 1분 스피치가 아주 그냥 유일한 도구로, 대단한 도구로 들어오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바로 이어서 프로모션 사업 개념에서 얘기했듯이 눈만 뜨고 자랑하고 뭐 하는 게 우리의 네트워크의 일과인데, 그걸 좀 더 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나온 게 1분 스피치를 보니까 사업자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그 소개 겸 자기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 뭐 등등등 그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그 팀워크 효과를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박래지고 갑작스럽게 그냥 성장을 하고 아주 탄탄한 조직 구조로 가게 되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액션 5를 갖다가 한번 도입을 하자. 그때 당시는 고개더 미팅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하니까는 그걸 액션 5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사업 전달하고, 그 맨 처음에는 난 사업 전달 못해요. 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업 전달도 그렇지만은 제품 전달을, 생전 제품 전달을 안 해봤던 내가 뭘 누구한테 껌 하나도 못 팔아요 이랬던 분들이,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끼리 어떤 팀워크를 또 맞추고 이렇게 복제를 시켜가겠느냐. 제일 먼저 한다고 한 사람이 나는 못 팔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도입된 게 액션 5입니다. 액션 5에서 그렇게 소심한 사람, 못 파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10명이면 그 중에서는 좀 잘하는 사람 한두 명은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좀 그래도 몇 개라도 잘 팔고 뭐 이랬던 사람들, 또 사업도 누구 전달했더니 초대가 되는 분들이 위주로 먼저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룹원들끼리, 팀원들끼리 공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력이 점점 늘면서 자신감도 커가면서 많이 성장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분 스피치 액션 5가 들어섬으로 해서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구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팀워크의 도구인 1분 스피치, 그 다음에 사업 전달 내지는 제품 전달하는 그 용기를 키우고 자신감을 키우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액션 5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의 골격이 갖춰지고 난 다음부터 어떤 식이 됐냐?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1분 스피치하고 액션 5를 도입했더니 거꾸로 팀워크 돌아가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없이 그냥 성장을 하면 다 그냥 같은 그룹이 그냥 쭉쭉쭉 같이 성장을 하고, 근데 안 되는 조직도 이런 것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조직은 그냥 유력한 사람도 한두 명 나가버리면 그냥 쫙 나가버리고 다 없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야, 이게 가장 핵심 개념이구나 해서 나온 개념이 팀워크 개념입니다. 근데 팀워크 개념도 복제 개념을 갖다가 앞설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복제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팀워크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팀워크 사업 개념이 사실은 이 시스템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개념으로 사실 됐는데, 그거는 이제 돌리는 과정상에서는 팀워크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시스템을 돌리는 과정에서는. 근데 그 결과로 봐서는 결과나 시작과 끝이 복제이기 때문에 복제로 봤을 때는 복제 사업이 최고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념 5가지 중에 자교, 팀, 푸, 그러니까 4가지 그거는 복제 사업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전제했던, 또 그렇기 위해선 만들어졌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전혀 착오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그게 되냐면, 그럼 복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복제가 제일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사업하시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의문점을 가져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제가 그분 통화한 내용, 또 메시지 들어온 거를 갖다가 또 다시 한번 이용균 총장님 말고요, 또 다른 팀장님이신데, 여자분이신데 그 내용을 한번 또 이렇게 소개해서 할 건데, 그분도 열심히 동영상 공부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복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해서 그냥 팀장까지는 그냥 오르고 갔는데, 이거 복제를 시키려니까 그때부터 깜깜해지다, 이런 얘기죠. 거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제 사업의 개념이 사실은 이걸 가지고 성공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복제 성공을 못했다 하면 성공 못합니다. 성공이 없어요. 성공해도 중간에 그냥 오토 세일즈 마스터, 잘 가면 그냥 오토 팀장, 뭐 그냥 그 선에서 그냥,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오토로만 들어간다면 저는 그게 최종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복제 사업의 성공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복제가 돼서 파트너가 저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복제 사업이 가장, 그럼 그 어려운 복제 사업,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제일 팀장 올라갈 때부터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어쩌거나 뭐 세일즈 마스터 했는데, 그 다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을, 그걸 한 사람도 복제시키기가 힘든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부터 막 이제 머리가 아프고 시작하는데, 복제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개념 설명 다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복제 사업 개념인데, 1, 2, 3, 4번 자교 팀플을 열심히 그냥 성실히 하시면은 복제가 되는 겁니다. 복제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자, 한번 복귀를 하는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자영사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자영사업 그러면 갑자기 자영사업이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고 물어보면 갑자기 이렇게 더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영사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이냐 의욕적이냐, 내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저는 자영사업 개념 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뭐죠? 그러고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 나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 거 아니고, 나 자발적으로 합니다. 또 저 굉장히 의욕적으로 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 손 들고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나 의욕적으로 합니다. 그것만 됐다면 100점입니다. 그 개념 다 갖다 이렇게 설명하시기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히 이렇게 답을 얘기, 자발적 의욕적인 것만 한다, 그런 의지가 90점 100점 됐다 그러면 그건 성공합니다. 자영사업 개념은 확실히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육사업. 그러니까 그 자발적 의욕적인 그 마음 가지고 자발적 의욕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세요. 뭘 알아야 누구한테 또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사실 딴 거는 알려고 안 하다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알게 돼요. 제품 모르게 돼요? 석세스를 몇 번을 가는데 회장님을 설명 못하는 건 그건 이상한 거죠. 포춘 주고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플랜 그건 구구절절히 다 이렇게 하면은 승급 프로모션에 상품이 그것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까? 30 맞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 정도만 알고 무한 단계고 상한선 있고, 그 정도만 그냥 쉽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리고 조금만 하자고 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배우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교육 사업인데, 진짜 복제 사업의 교육 개념이다, 그거를 알려면은 이 복제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직급 도전 문화니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해서, 지금 그분들이 직급 도전 문화, 그분들도 좀 억울한 거 있을 거예요.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그게 시스템인지 알고 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저한테 그렇게 따지는 분도 있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부터라도 이 시스템의 5, 60년 된 이 진짜 정확한 시인레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이렇게 세계에 알려집니다.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 그건 전부 다 얘기했죠. 그것 때문에 세계 최초로 알려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시스템 교육을 갖다가 이제부터는 시스템 교육에 더 입각해서 동영상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제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 다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 번째, 팀워크 잘 맞추고 1분 팀워크 잘 맞춘다고 그러니까 팀워크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팀워크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뭐 노래방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망치니까 뭐냐? 1분 스피치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액션 5 때 자기가 한 만큼 얘기하시면 돼요. 쥐어짜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네 번째,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습관화 사업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회장님 자랑, 눈만 뜨면 회사 자랑, 눈만 뜨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프로모션만 열심히 그것만 잘하셔도 일단 기본적인 피부가 오르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좀 늦게 배워도 되거든요. 그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나는 그냥 파는 거는 자신 있고 난 누구 소개해서 하는 거 좋으니까 나 직급이고 그런 거 몰라. 아유 골치 아프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분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 눈을 뜰 때 그때 시스템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안에 그래서 네 개의 개념을 갖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복제가 되는 건데 그 복제를 너무 복제 사업 그러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게 우리 사업 시스템의 요체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그냥 하나의 표로 할 건 아니거든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유형의 자산이 아니고 무형의 자산인데 제가 궁여지책부터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요게 잘만 돌아가면 되는데 기왕에 만든 거니까 이게 안 되는데 개념 5개 오늘 어떻게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5개의 개념을 서로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게 잘 되면 복제가 된 겁니다. 뭐 복제라고 해서 별도로 할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자영사업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여기서 해결이 돼요. 애터미 I 드디어 A 스텝 성공의 8단계가 나옵니다. 성공의 8단계에서 꿈하고 결단 부분이 여기가 자영사업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거 A 스텝 전체가 애터미 I 내가 해야지 꿈을 딴 사람이 꿔요. 내 꿈을 꿔야지. 남의 꿈이 무슨 중요합니까? 내 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사업의 사업의 패턴 사업을 꼭 이렇게 해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 중에서도 1, 2단계에 있는 요게 자영사업의 개념을 고치시키고자 또 그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원본이 아주 형편없는 원본을 복제할 이유가 있나요? 직급문화해서 막 카드 그거 복제하면 큰일 납니다. 절단 납니다. 이 부분이 자영사업의 개념이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은요. 이거 전반입니다. 여러분들 OM이라고 그러니까 50분짜리 이렇게 기초사업 설명 이렇게 나는 그런 건 못해. 나는 강사. 아유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안 해요. 그냥 5분 정도, 1분 정도 뭐 할머니 얘기 있죠. 쓰리바. 와봐 해봐 써봐 와봐 해봐. 그거만 거기다 살면 좀 몇 개 붙여서 하는 것도 기초사업 설명입니다. 뭐 딴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상 플랜. 그래 이렇게 해서 일정 순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한 6만 5천 원 나와. 그게 이렇게 쌓이다 보면 매일같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1억도 받는데 그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사실 제곱승의 원리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 그 정도만 얘기해 주면 되지 그 디테일하게 한 거는 여기 전문 강사들 많으니까 이런 거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팀프복 팀이니까 팀워크 사업은 어디에 몰려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센터 미팅을 돌리는 팀이 이것만 돌아갔다 하면 팀워크는 자연적으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팀워크가 맞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 팀워크가 맞는데 후자가 더 강합니다.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거니까 이 시스템 여태까지는 팀워크가 뭔지도 몰랐고 기왕에 팀워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다는 정도는 바바인 이상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요걸 하니까는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은 몰라. 이거 그냥 해보세요.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태까지 해온 친대로 이렇게만 진행하면 팀워크가 맞나 안 맞나 옛날 팀워크하고 옛날에 그냥 시스템 없이 그냥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렇게 한 팀워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실감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가 팀워크 사업의 개념이 여기 녹아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사업은 어디에 녹아 있는지 아세요? 전반에 다 녹아 있지만은 여기에 있습니다. 액션 5. 1분 스피치가 워낙 중요해서 액션 5가 조금 좀 설명을 좀 많이 안 하는데 왜냐면 1분 스피치가
시작점이 이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만 좀 숙달되잖아요. 액션 5는 그냥 날아갔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 5 부분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나는 파는 거 재주 없어. 난 누구한테 누구 뭐 사업을 소개를 해. 그런 거 재주 없어. 이런 분들. 자신감이 없어.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자신감을 조그만 사소한 것부터 올려주는 거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번에 샤를 페팽이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네 발 자전거에서 두 발 자전거 뛰어줬더니 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거 시스템이 뒤에서 잡아준다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거를 그냥 그 믿음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덜 깨지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실력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신나게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치거든요. 자꾸만 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거기서 자꾸만 남이 얘기하는 거 자기보다 한 달 빠르신 분 5년 빠르신 분 그런 분들이 또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를 자꾸만 귀담아 듣고 자기도 조금씩 모방해보고 거기다가 말문 터지면 그 다음부터 말했다가 나중에 왕 스피커가 돼버립니다. 그냥 막 그렇게 돼서 리더가 돼서 이렇게 뭐 로얄이 되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프로모션 개념을 갖다가 숙달시키는 코스 아주 가장 농축적으로 하는 거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거 특히 복제 개념이 여기 센터 미팅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센터 미팅 물론 이것도 하셔야지만은 이 센터 미팅 이거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 혼자 하는데 무슨 팀워크 필요했어요? 저하고의 문제인데. 근데 팀워크라는 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했을 때 팀워크 있는 거니까 이 애터미 앤 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대로만 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복제 사람이 사람을 복제한다는 거 불가능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은 하루에 34,000번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뭐 실존 34,000번 생각하는데 나 지금 하다 보니까 목이 캐네. 물을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생각이고 물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여기 사례 들리면 또 강의도 못해. 이것도 그런 생각도 하자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의 행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통합돼서 사고를 방지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4,000번씩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가 78억입니다. 78억 중에 그 사람들 78억이 하루에 34,000번씩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상태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는 누구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슷한 복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절대로 저게 안 됩니다. 그 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복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60년 동안 탄탄하게 지켜온 거예요. 이거 이상의 프로그램이 없고 딴 게 없어요, 대안이. 그러니까 요거에 모방작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 A 스텝을 갖다가 뭐 7 스텝으로 바꾸고 뭐 어떤 사람은 13 스텝도 바꾸고 막 이런 거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요거가 요체니까 요거만 정확히 하시면은 그냥 요거만 정확히 하시면 그냥 복제가 돼요.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복제 시스템은 이 정도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복제 시스템의 그 맥락을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복제가 실제적으로 왜 안 일어나는지, 복제 사업 개념 이 5가지 개념 중에서도 복제 사업이 왜 안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한 분의 그거를 통해서 이 사업의 개념을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부분이고 그거를 좀 응용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실제 응용해서 성공한 사례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빌어서 저희가 그거 외에도 그 다음에 요거를 5가지의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자가 측정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스스로 측정하는 건데 자가 측정입니다. 누가 누구를 체크하기 위해서 몇 점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5가지 개념을 내가 얼만큼 하느냐 그걸 스스로 체크해 보면서 자기를 또 결단을 공고히 하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다 있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